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이 평범한 전화가 30년 묻어둔 비밀을 깨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준호의 말에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32살. 그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니. 엄마, 계세요? 그래. 그래, 언제? 이번 토요일이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남편 없이 혼자 꾸려온 이 낡은 시골집.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 모든 걸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토요일 아침,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다.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오래된 커튼도 빨았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다. 12시, 12시 반, 1시. 드디어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엄마, 준호가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혜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젊은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이, 그 눈매가, 그 미소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30년 전 함께 교복을 입고 웃던 그 아이. 엄마, 아세요? 준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지혜가 건넨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순자의 손이 떨렸다. 고맙구나.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니? 최지혜예요. 어머니, 최지혜 바로 그 성이었다. 최 씨. 30년 전 순자의 단짝이었던 그 친구. 최미영. 부모님은 뭐 하시니? 어머니는 청소일 하시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성함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지혜가 먼저 말했다. 저희 엄마 이름은 최미영이에요. 혹시 아실까 해서요. 엄마가 이 동네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쿵.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화들짝 놀라 순자를 부축했다. 아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순자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어쩌면 좋지 30년 전 내가 미영이에게 했던 일을 그 아이는 알고 있을까. 점심 식사는 고역이었다. 준호와 지혜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순자는 제대로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미영이를 닮아서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말았다. 식사 후 준호는 지혜에게 마을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순자는 방 한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를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다. 여고 시절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두 소녀. 순자와 미영. 미영아.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순자와 미영은 같은 반짝꿍이었다. 시골 여고의 평범한 학생들. 둘은 매일 붙어 다녔고 밤새 전화 통화를 했고 일기장도 서로 바꿔 읽었다. 너 나중에 시집 가면 아들 낳고 나는 딸 낳아서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 하하, 좋아. 그럼 우리 평생 가족이네. 그렇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3 겨울 대학 입시를 앞두고 둘 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망했다. 그런데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뿐이었다. 순자야, 너 성적이 나보다 좋으니까 내가 받아. 미영이 먼저 양보했다. 하지만 순자는 거절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추천서 없이 지원하자. 공정하게. 응,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몰래 추천서를 받았다. 그리고 미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순자는 합격, 미영은 불합격. 순자야,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미영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며칠 후 미영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추천서 수여자 명단. 거기에 순자의 이름이 있었다. 순자야, 이게 무슨... 미영아, 나는... 넌 나한테 거짓말했어. 추천서 안 받는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영아,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우리 절친이잖아. 미영은 울면서 소리쳤다. 그날 이후 둘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녁 무렵 준호와 지혜가 돌아왔다. 엄마, 우리 저녁 먹고 서울 올라갈게요. 벌써 하룻밤 자고 가지 그래? 내일 지혜가 엄마 봐야 해서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네, 최근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몰래 눈물을 닦았다. 미영이도 나처럼 혼자서 고생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아파하고 있구나.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결심했다. 미영이를 만나야 한다. 30년 전에 그 일을 사과해야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지혜가 떠나기 직전 순자는 지혜를 조용히 불렀다. 지혜야. 잠깐만. 네, 어머니. 너희 어머니 어디 사시니? 서울 구로구요. 왜요, 어머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너희 어머니께 전해드려라. 이게 뭐예요? 그냥 옛날에 빌린 돈이야. 갚지 못했던, 사실 빌린 돈은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봉투에 넣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꼭 전해야 돼. 그리고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희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3일 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순자야,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아? 응, 나야.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지혜한테 봉투 받았어. 미영아, 나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난 너를 미워했어. 밤마다 너를 원망했어.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근데 왜 이제 와서 돈을 보내? 왜 지혜를 통해서 미안하다고 전해? 비겁하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갈 용기가 없었어. 30년 동안 내 얼굴을 볼 용기가. 순자야, 미영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나 많이 아파.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순자의 세상은 무너졌다. 뭐라고? 암이야. 3기 수술도 못한대. 미영아. 그게 무슨. 그래서 말이야. 너 나 보러 올래?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나 짐을 쌌다. 집에서 담근 김치, 된장, 고추장, 직접 키운 채소들, 그리고 3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사진. 순자야, 어디 가? 옆집 영숙이가 물었다. 서울 친구 만나러. 순자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버스를 탔다. 서울 구로구. 순자는 지혜에게 받은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헤맸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 좁은 골목, 쓰레기 더미.
미영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비좁고 어두웠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한참 후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약한 목소리.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30년 만에 마주한 친구 한때 그렇게 예쁘고 밝았던 친구. 지금은 깡마르고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다. 미영아. 순자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다. 순자는 미영을 껴안았다. 미영도 순자를 껴안았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 3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순자는 계속 중얼거렸다. 나도 미안해. 순자야. 너무 오래 화내고 있었어. 방 안으로 들어간 순자는 미영의 삶을 보았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 벽에는 지혜의 상장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약병들이 쌓여 있었다. 미영아, 병원은 다니고 있어? 응.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내가. 순자야.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 30년 동안 너를 미워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 바보야. 우리가 뭔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순자는 미영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미역국을 끓였다. 점심에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에는 미영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순자야. 너 집은 어쩌고. 준호한테 부탁했어. 당분간 옆집 영숙이가 돌봐준대. 미안해.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오래 하고 싶었던 건데. 다음 날 순자는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미영아, 오늘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계속 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거 하면 살 수 있나요?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순자의 집과 땅을 다 팔아도 모자랄 금액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 미영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집 팔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야. 미영이가 제가 돈 마련할게요. 저도 모아둔 돈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동의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혜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죠. 순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미영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다. 항암 치료를 받았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서 먹였다. 미영이 토하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밤에 잠 못 이루면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다. 순자야, 그만해. 너무 힘들잖아. 힘든 건 너지. 나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까지 지우게 돼서. 짐이라니 너는 내 친구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친구.
순자는 미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1년 반이 지났다. 미영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다. 환자분, 종양 크기가 줄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와 미영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치료는 계속되었다. 6개월, 9개월, 1년. 미영의 몸에서 암세포가 점점 사라졌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기적이에요. 의사도 놀라워했다.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고 웃었다. 우리 미영이가 강하니까요. 미영도 웃었다.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그래. 드디어 미영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환자분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순자와 미영은 병원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해냈어. 미영아, 우리 해냈어. 응,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준호와 지혜도 함께 모였다.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6개월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엄마, 어머니, 지혜가 임신했어요. 뭐? 진짜? 순자와 미영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가 할머니가 된다. 야. 미영아, 우리 손주 같이 키우자. 당연하지. 미영이 시골집으로 이사를 왔다. 두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받치를 하고 점심에는 함께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기 옷을 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했던 약속 기억나? 응. 내가 아들 낳고 나는 딸 낳아서 결혼시키자던 거. 이제 손주까지 생기네. 30년 걸렸지만 우리 해냈어. 출산일. 지혜가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다. 할머니들, 아기예요. 준호가 신이 나서 두 엄마를 병실로 안내했다. 어머. 우리 손주. 순자와 미영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다. 며칠 후 퇴원한 지혜와 아기가 시골집으로 왔다. 할머니들 산후조리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맡겨만 둬. 순자는 미역국을 끓이고 미영은 아기 옷을 빨았다. 우리 손주. 이름이 뭐래? 미순이래요. 미순. 네, 미영 할머니랑 순자 할머니 이름 따서. 순자와 미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들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날 밤 미순이가 잠든 후 순자와 미영은 마당에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순자야. 응. 우리 참 멀리 왔다. 그러게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나 걸렸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응. 그게 중요한 거지.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다. 인생은 돌고 돈다. 상처도, 용서도, 사랑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순자야,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미영아. 우리 이제 진짜 평생 같이 살자. 당연하지.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두 할머니는 별빛 아래서 웃었다. 함께,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